2018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체감난이도 조사가 출처 EBS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뭐 각 영역별로 전체 체감 난이도나 그 다음에 각 영역의 체감 난이도가 어떠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다 어려웠다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게 어느 과목을 막론하고 간에 어느 과목을 막론하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뭐 어려웠는지 쉬웠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본인이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역대 정말 느려서 답답할 정도로 진짜 느렸습니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중학교 3학년 듣기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 듣기 내용을 본인이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너무 늘어지게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빨리 좀 말하지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내용 나왔다가 바로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약간 낚일 수도 있는 문제도 한두 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만약에 본인이 좀 많이 틀렸다라고 느껴지면 오늘 내가 파일을 다시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그 답답한 마음을 한번 위로를 해보세요. 알겠죠?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듣기 내용이요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러면은 듣기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구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해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난이도로 많이 거론하는 게 아까 잠깐 쓰다가 말았지만은 29번부터 40번까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어법, 어휘, 빈칸, 순서, 문장 넣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문제를 제외한 그 앞에 문제들 있죠. 18번부터 28번까지 그 안에 도표, 그 다음에 뭐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일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마저 틀렸다면은 정말 본인의 독해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많이 뭐 얘기했던 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1번 답 안 나온다 이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내신 대비해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도표 분석을 얼마나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지만은 3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뒷면에 넘겨보시면 나와요. 뒷면에 넘겨보시면 거기에 퍼센테이지 비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본인이 답을 체크했다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다 집계를 해보니까 오답률 1위가 31번 문제인데 76.5%가 오답률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정답률이 몇 %라는 거예요? 23.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명 중에 23명만 이걸 맞춘 거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내용은 되게 쉬웠는데 보기가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봐서 틀린 거고, 다음 두 번째는 분명히 앞에 내용까지 대충 보고 난 다음에 뒷 내용을 안 본 겁니다.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끝까지 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니까 생산적인 칸은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프로덕티브. 본인이 만약에 2번 답했으면 본인도 아마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1위, 2위, 3위까지는 보면 70%를 자랑하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가 정답률이 5%인 것도 있었어요. 그런 100명 중에 5명을 맞추고 다 틀리는 거지. 그거에 비하면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들을 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31번부터 지금 42, 38, 37, 30, 32, 40, 33, 29, 34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는 29번부터 시작해서 40번 문제까지 전부 다 어려운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쪽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세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조금 풀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를 누가 뭐 설문조사해가 뭐 상위층이 많이 했냐 하위층이 많이 했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체 통계를 다 내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내가 좀 이따가 수업용 자료로 모의고사 대비 전체 지문에다가 해석해 놓은 거 여기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복습을 해야 됩니까? 다시 안 틀리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안 틀리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 지문들이 중간고사에 나온다니까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나와요. 아니, 당연히 기말고사는 안 나오겠죠. 기말고사는 6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니까. 기말고사에 이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딴짓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복습하라 그랬죠. 뭐가 틀렸는지. 내가 누가 누구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뭐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양심에 맡길게요. 뭐 신뢰를 갖는지 왜 했는지. 그래서 본인이 복습을 안 한 사람들은 빨리 반성하시고 다시 복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했는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일 잘한 친구가 93점이에요. 제일 잘한 친구가. 누구냐고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3점이 제일 잘 나왔는데 그 외에는 지금 80대 딱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70몇 점대예요. 지금 내가 아직 조사 안 받은 사람 제외하고. 그 외에는 지금 점수대가 조금 낮습니다. 왜 낮을까? 아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점수 집계를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그날의 컨디션. 자, 보통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 길게 시험 쳐본 적 없잖아요. 맞죠? 영어 모의고사는 맨날 쳐봤고 거기다 플러스 수학 한번 쳐봤고 국어는 한 번도 안 쳐봤어. 그럼 대다수 학생들이 어디에다 썼냐면 일단은 국어에다가 온갖 집중을 다 해버리죠. 그 다음에 국어 끝나고 나면 2교시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까지도 오전이니까 집중할 만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 밥때 다 돼가니까. 그리고 학생들 중에 만약에 아침 안 먹고 만약에 왔으면 이 수학 때 집중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밥 안 먹고 그냥 왔다 하면 절대 집중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점심 메뉴가 여러분들이 뭐였든지 간에 어쨌든 그 다음은 영어가 들어가는데 이 영어에서 뭐부터 시작한다? 듣기부터 시작해요. 이건 아셔야 돼요. 영어 듣기 할 때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은 밥과 그 다음에 그 시간대, 따뜻한 시간대, 그리고 자신이 그 전날 많이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가 관건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 칠 때 점심시간 딱 걸리게 되면요 혹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잠 직방입니다 그냥. 그래서 듣기를 망했어. 근데 듣기가 망하다 보니까 그러면 독해도 그러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국사나 탐구란 말이야. 그때부터 무슨 생각 들까? 빨리 시험 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냉정하게. 왜냐면 학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열심히 하고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런 사람들 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랬는가? 아니라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변수가 되는 영어가 앞에서 전부 다 그날의 컨디션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갖고 이 영어는 결국 그 성적을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학원에서 모의고사가 지가 70점대가 나오고 뭐 그 이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하도 집중을 쏟아 부었는데 여기서 집중력이 계속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지구력이 제일 중요해요. 지구력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눈. 눈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다친 사람 아니면 핑계입니다. 아 눈이 와가지고 1시간 늦어가고 컨디션 배렸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차라리 지진 나서 변수됐다 하세요. 차라리. 근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지진 났어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눈은 솔직히 말하면 그날 물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뭐 도로도 미끄러지고 등교도 뭐 늦게 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 건 알겠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핑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눈이 많이 와서 시험 망쳤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 다음 사실 쌤은 여기에서 조금 하나 별표를 치고 싶은데 지나친 부담감.
자,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3월 모의고사는 자신의 점검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 자신의 점검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시험을 내가 대충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이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나친 부담감이 뭐로 작용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작용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작용되면 당연히 몸에 신호가 오겠죠. 머리가 더럽게 아프거나 배가 정말 아프거나. 내가 그 점수 집계 있는 학생 중에서 한 2-3명 정도는 배가 아파서 제대로 못 쳤대요. 그럼 그 배가 아픈 건 첫 번째는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거나 그날 점심을 잘 못 먹었거나 그겁니다. 이런 것들 다 변수로 작용해가지고 나오면은 결국은 자신의 점수가 생각보다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따질게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한 10%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본인의 실력이에요. 본인이 그 전에 컨디션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단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요. 해석이 안 된다 하면 다시 해석을 복습을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8점 꽝입니다. 자,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한 게 전체 총평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갖고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복습을 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다시는 안 틀리려고, 두 번째는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학교들마다 모의고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진 마세요. 그만큼 부교재나 아니면 외부 지문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특히 달고. 알겠죠? 그래서 특히 29번부터 40번까지는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여기 나오는 범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다 프린트로 만들어주고 테스트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농담 섞은 거 뭐 농담 따라고 뭐 드립만 배우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석하고 어떻게든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하란 말이에요. 당연히 힘들겠지. 가뜩이나 못 쳐서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갑자기 또 뭐 열심히 하라고? 아 그럼 해야지. 그럼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알겠죠? 더 이상 여기에 따라서 더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대학과 관련된 시험은 그 다음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 정해져 있는 범위대로 그냥 따라오고 반복해서 훈련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뒤로 거기 잠깐만 넘겨보세요. 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영어 총평이 있는데 나중에 나 호석쌤한테 얘기해가지고 수학 총평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나온 거는 탑 5에 들어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용 보면은요,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 얘기도 난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명밖에 안 돼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 거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했는 책임,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쳐준 책임, 두 개 다야. 그러면 나도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인가요? 결과가 좋은 학생이나 좋지 않은 학생 모두 이 모의고사 독해 지문이 4월달 아니면 5월달이에요. 서부고가 4월달이고 5월달은 전부 다 나머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문 복습이 지금 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들 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내신 대비 관련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놨다. 일단 나는 다 해놨습니다. 부교재 세팅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문제,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놨어요. 부교재가 조금 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거 계속 만들고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해석,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이런 것들 다 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부터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쓰고 자시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내신 대비 들어갈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저기 307호, 308호 가서 무조건 자습입니다. 최소 2시간. 그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포함되고 다른 과목도 다 포함됩니다. 특히 영어를 갖고 2시간 계속 한다 하면은 남아서 단어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본문 해석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서 무조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보낼 겁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100%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학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룰루랄랄룰레 TV 봐야지. 부모님이 아이고 학원 갔다 온다고 수고했어. 아니요. 학원 갔다 와서 수고한 게 아니라 학원 딱 오자마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오늘 뭐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요. 숙제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점검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쌤은 이번 모의고사 물론 6월 모의고사도 다시 한번 총평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예전에 내하고 수업해놓은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중간고사 각 문제들을 분석해가지고 봉투로 내가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때 브리테니커 있었던 지금 누구야 은수 원진 이런 애들은 알 거고 그 분석해서 준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어떤 게 뭐가 나왔고 이런 것들 다 할 겁니다. 원래부터는 100%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들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분석은 분석일 뿐이에요. 알겠죠? 이걸 갖고 이제 뭐 6월달 잘 치겠나? 9월달 잘 치겠나? 그런 생각 벌써부터 하지 마세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알겠죠? 자 잠깐 요 총평은 이렇게 하고 끝나고 오늘 내가 프린트 나눠줄 걸로 킬링 문제들 정리를 하겠습니다.